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현장이 1년 2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급박했던 정황이 그대로 남아서 유가족들의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고리 사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까지 뜯어낸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0만 원을 빌려주곤 하루에 80만 원씩 뜯어냈습니다. 최근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밤을 낮처럼 밝히는 이른바 빛공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사태 파악에 나섰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임금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제조업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가 요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도 광주형 모델을 충북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열어봐. 세상을 향한 문. 우리에게 입학은 취업이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연초부터 서민 가게가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체감 물가인 장바구니 물가가 오른 탓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한숨이 나올 법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살까? 주부들이 꼼꼼히 가격을 따져가며 상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뜻 손길이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랐지요, 그전보다. 그게 자주 안 오지. 서민이 부담되지요. 실제 즉석밥, 우유, 아이스크림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 가격은 지난해보다 5%에서 15%가량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파악한 소비자 물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상승했는데 특히 장바구니 물가의 오름세가 뚜렷했습니다. 앞으로 서민 가게 압박 요인은 또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이후 동결됐던 택시 요금, 현재 2,800원인 기본 요금을 3,3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계 또한 적자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본 요금을 최저 33.8%, 최대 77.7%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초 나올 예정인 요금 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상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피부에 와닿게 야금야금 조금씩 오르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연초부터 생활물가의 오름세가 뚜렷하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 압박까지 가세하면서 서민 가게의 주름살이 더욱 깊게 베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최근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밤을 낮처럼 밝히는 이른바 빛공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사태 파악에 나섰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거리를 현란하게 수놓은 수백 개의 간판과 조명들. 낮과 밤의 경계를 허무는 과도한 빛의 위험성, 빛공해의 충북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해마다 빛공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1000여 건에 달하고 도민의 절반가량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판들도 좀 요란하고 지나갈 때마다도 막 눈이 너무 막 많이 눈에 좀 많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쉬려고 누웠는데 빛이 좀 창밖으로에서 들어오면은 많이 스트레스를 받긴 하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이러니까. 충청북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조사 지점의 44%가 빛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간판이나 옥외 광고물 등 광고 조명은 61%, 장식 조명은 무려 89%가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빛공해도 환경 오염이라고 인식을 하고 또 민원도 제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래서 그런 또 분쟁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충청북도는 지난해 말 빛공해 방지 조례를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빛공해 방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빛공해로 인한 그 수면 장애 또한 그로 인해서 이 생체 이 바이오리듬이 좀 많이 깨진다고 할까 이제 그런 거 또한 이 청소년 이 자라난 청소년들의 성장에도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걸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용하지만 수면 장애와 농작물 생장 이상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는 빛공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현장이 1년 2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급박했던 정황이 그대로 남아서 유가족들의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새카맣게 변한 세면 도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불에 탄 물품 보관함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통로는 구조물과 유리 파편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재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건물은 피해가 왜 클 수밖에 없었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비상 계단으로 연결되는 이 공간은 선반에 가로막혀 희생자들의 탈출을 가로막았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있어야 될 방화문이 설치돼 있지 않아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이길로 막 올라들으니까 나는 3층에 있을 때 일로 그냥 막 올라들어.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2층 여탕은 잿더미로 변한 다른 층들과 달리 불에 탄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조가 조금만 일찍 이뤄졌다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4시 17분까지도 통화를 했는데 그럼 그때까지 살아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 뭐 비상구를 통하든 유리창을 깨든 했더라면 일부라도.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는 다음 달 철거된 뒤 주민을 위한 문화센터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한편 협상 중인 충청북도와 유족 간의 합의문에는 공무원을 상대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네, 고리 사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까지 뜯어낸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0만 원을 빌려주곤 하루에 80만 원씩 뜯어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원룸 밀집 지역. 차에서 젊은 여성이 내리더니 곧장 건물로 들어갑니다. 성매매를 마친 뒤 숙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청주 지역 조직폭력배인 25살 이모 씨 등 4명이 이 여성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겁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어 원금 상환을 독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2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성매매 알선비로 하루 80만 원씩 뜯어냈습니다. 여기에 숙소를 얻어 피해 여성을 감금까지 했습니다. 이 씨 일당은 피해 여성이 도망갈 수 없도록 이곳에서 감시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하루 평균 5차례가량 성매매를 해야 했는데 이런 수법으로 넉 달 동안 뜯긴 돈이 1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탈출했고 첩보를 접한 경찰은 이 씨 일당을 추적 끝에 검거했습니다. 원룸을 얻어가지고요. 피해자를 거기에다가 어디서 숙실하게끔 했고 또 심지어 도망갈까봐 차로다가 왜 앞에서 감시하는. 경찰은 이 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임금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제조업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가 요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빅그린 산업단지에 완성차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건데 총 투자 금액 7천억 원 중 자기 자본은 2,800억 원 정도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각각 지분 21%와 19%를 투자하고 나머지 60%는 지역 기업 등의 투자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신설 공장은 현대차가 위탁하는 경형 SUV를 연간 10만 대 양산하는데 근로자 초임 연봉을 동종업계 절반 수준인 3,500만 원 정도로 낮춘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정규직만 1,000여 명, 간접 고용까지 더하면 10,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GM 공장이 문을 닫은 전북 군산시와 전자업종이 많이 빠져나간 경북 구미시,
그리고 섬유산업이 쇠퇴한 대구시가 제2, 제3의 광주형 모델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유휴 인력을 농가나 중소제조업체에 매칭해주는 생산적 일손봉사라는 게 있는데 4시간 일해서 2만 원 받는 구조입니다. 일자리가 아니라 봉사 개념으로 봐야겠죠. 자,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도 광주형 모델을 충북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도와 시군뿐 아니라 상공회의소, 충북연구원 등을 총망라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충북도 좀 더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체육계 미투 등 이딴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 소년체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육계는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전국 초중학교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한 해 흘린 구슬땀을 평가받는 무대인 전국 소년체전. 메달 획득 여부와 색깔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정부가 이딴 체육계 폭행 사태의 원인으로 과열 경쟁을 지목하며 소년체전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소년체전을 없애고 전국체전 고등부와 통합해 학생체육축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등수 위주의 그런 경쟁 체제에서는 벗어날 거고요. 문화 행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가미가 될 거고요. 애들이 한데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체육계는 국민 청원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폐지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의 교육은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시 스포츠도 이제 올림픽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또 국제 무대의 선수들 질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기에 실현하지 않고는 전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체육계 관계자도 이딴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소년체전 폐지 방침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닥쳐온 난관 역시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편 지난 8일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합숙훈련 폐지 등 기존 운동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오늘 간담회를 갖고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2030 충청권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7일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도 장관에게 충청권이 유치할 경우 저비용 고효율의 모범적인 대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한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청주가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주민주도형 자율통합지역임을 강조했습니다. 청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에 걸맞는 행정, 재정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1호로 국회의 수소 충전소 설치가 확정된 것에 대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소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12월 주무장관에게 국회 수소 충전소 설치를 제안했고 지난달에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도 요청했다며 여야를 불문한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다음 달 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교육국장에 김영미 과학국제문화과장이 임명되는 등 교장과 장학관 244명과 교감과 장학사 230명 등 모두 274명이 승진 또는 전보됐습니다. 한편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번 인사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 인수위원과 특정 교직단체 출신들에 대한 코드 보훈 인사가 반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는 오는 19일부터 나흘 동안 충북과 서울, 강원, 경북 일원에서 열리는 100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134명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충북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빙상과 스키 알파인, 스노우보드 종목 등에서 입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체육회는 종합순위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청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증평군 보건소는 군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 지난달 8일 기침 등 감기 증상을 보여서 병원을 찾았다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실시된 역학조사에서 대부분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8명이 잠복 결핵 판정을 받고 예방 차원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4번째 기숙형 중학교가 영동에 문을 엽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상촌중학교와 용문중학교, 황간중학교 등 3개 교를 통합한 10학급 규모의 영동 새너울중학교가 다음 달 개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기숙형 중학교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건립된 속리산 중학교를 비롯해서 괴산 오성중학교, 단양 소백산 중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네, 월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